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민주파출소가 왜 출범 당시에 카톡 검열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논란이었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시민끼리 감시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어서 이게 종국적으로는 검열과 같은 효과를 낳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우려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져 오던 거거든요. 내란 선동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2차 계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엄이 필요한 이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당장이라도 저 국회를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과거 사례를 봤을 때의 범죄 행위에 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각자 개개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보수적인 논조의 어떤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 신고를 해버리면 당연히 그런 네. 우려는 종식시켜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19 폭동처럼 폭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2차 계엄이 필요하다, 3차 계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국회를 쳐들어가야 된다, 법원을 쳐들어가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범죄 행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자기가 의견 냈다고 신고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이제 정강사의 발언을 만약에 이제 마구 공유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이제 민주파출소에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거 고발 대상인 거예요. 그 시점이 하필이면 이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박빙으로 따라잡힌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보수층의 결집이 두려워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민주파출소가 왜 출범 당시에 카톡 검열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논란이었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술적으로 검열이 불가능한 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누차 설명을 해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시민끼리 감시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어서 이게 종국적으로는 검열과 같은 효과를 낳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뭐 어떤 우려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져 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검열이라고 떠올리게 만들어서, 사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급이라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실제로 시작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허위 사실들, 허위 조작 정보를 퍼나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과거 2017년도에 새누리당도 카카오톡으로 허위 정보 퍼나르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본인들끼리 자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검열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권한과 어떠한 방법으로 카톡을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 행위가 포착됐을 때는 이것을 신고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저는 광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의 시대이기도 하고 폭주의 시대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경향을 대통령부터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호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두둔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가짜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던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내란 선동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2차 계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엄이 필요한 이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당장이라도 저 국회를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과거 사례를 봤을 때의 범죄 행위에 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선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가짜 뉴스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퍼나르면서 선전과 선동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 기자회견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고 정치적 공격, 수사로만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그리고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막 폭력적 행위를 좀 수반하는 그 정도의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은 정말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각자 개개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보수적인 논조의 어떤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정말 표현의 자유가 정말 위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우려일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네. 우려는 종식시켜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19 폭동처럼 폭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2차 계엄이 필요하다, 3차 계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국회를 쳐들어가야 된다, 법원을 쳐들어가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범죄 행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자기가 의견 냈다고 신고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는 누구보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파출소에 신고된 것 그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는 거죠. 당연하지 네. 없죠. 민주당이 무슨 권한과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처벌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법률 검토가 그 범죄 행위와 그 구체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에 대한 2차 조치,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 광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지, 그 신고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좀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보수 진영의 스타죠. 네. 전한길 강사 이분께서 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뭐 법률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 강사의 발언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겁니다. 과거의 판례들도 있는 것이고, 이석기 판례가 있었는데 내란 행위는 없었지만 내란 모의는 있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한길 씨의 발언이 저는 완벽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헌재를 휩쓸어야 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을 쳐들어가자, 헌법재판소를 쳐들어가자, 뭐 예를 들어서 휩쓸 것 이런 표현보다 쳐들어가서 부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추가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 고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그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좀 정확히 의원님께 여쭤보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이제 정 강사의 발언을 만약에 이제 마구 공유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이제 민주파출소에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거 고발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봤을 때 구체적으로 뭐 정강사의 발언이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퍼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계엄이 필요하다, 3차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썸네일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주장을 마치 제목처럼 뽑아가지고 퍼나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그러면 검열하는 거냐라고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카톡 검열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자체가 이제 시작됐던 그 기자회견 발언이죠. 네. 이제 의원님께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일반 국민도 이제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영상 저도 방송 뉴스에서 참 많이 봤는데 네. 그 시점이 하필이면 이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박빙으로 따라잡힌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보수층의 결집이 두려워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전혀 어떻게 관련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 없어요. 민주당이 지지율이 역전됐거나 따라잡히거나 뭐 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광란의 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와중에 유튜브발 가짜 뉴스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허위 저작 정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제작 유포하는 과정들도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 질서를 해친다라는 판단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과 뭐 보수 결집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새로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국민소통위원장 공동위원장 지내시면서 뭐 여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를 알게 되셨을 것